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였고, 트윗 내용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10시, 11시쯤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윗 내용이 뭐냐면은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과 기업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였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실제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좀 확대가 좀 되었고,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위 두 가지 핀셋 지원 정책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올라왔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사실 원투데이가 아니고 지금 벌써 4년째죠. 대선에서 뭔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이제 그런 뭐 언론들에 대해서는 이런 협상의 기술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 오히려 2,600만 명의 실업자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 펠로시는 좀 어떻게 보면 선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면서 좀 그래요. 미국 상황이. 우리나라 뭐 정치도 뭐 사람들이 뭐 더럽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국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확인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스갯소리고, 일단 어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코로나 얘기겠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제 애플이 이제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 아이폰 12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7% 강세를 보였고,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을 좀 했고, 반도체 업종까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9%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프라임데이에 전년 대비 매출이 42% 급증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3% 넘게 상승하고, 물류업체들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일리, 네, 이름 어렵습니다. 일라일리가 그 FDA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긴급 승인 요청 소식 이라면서 상승했고, 일부 헬스케어 업종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상승, 바이든 후보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좀 했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온 이유, 제가 뭐 길게 썼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 중단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곧바로 뭐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이니 뭐니 뭐 핀셋 포인트 지원으로 선회를 하면서 시장도 선회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장은 아주 사소한 호재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시장 상황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통 8시 30분, 40분 전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포함해서 영상을 찍 했는데, 저 부분은 발표되면 저도 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오후 시황 때 말씀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일단 기관 수급에 큰 영향이 될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유동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 펀더멘탈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필지 아니면은 물을 끼얹을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연소비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거다라고 나오곤 있어요. 이연소비라는 거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돈을 못 쓰고 있다가 갑자기 쓰는 것들 맞지만 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나가도 됩니다 나가니까 그때 못 썼던 돈까지 더 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연소비라고 합니다. 펜트업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연 소비가 반영되어서 영업이익이 일회성으로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일단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은 뭐 3분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와 2021년 1분기까지 뭔가 이어질 만한 모멘텀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런 영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은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셔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오늘 실적 좋다고 오늘 실적 좋게 나오면 사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아주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실적 발표 나온다고 뭐 바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단타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가지고 저축성으로 잘 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거랑 같습니다. 은행 내가 적금 들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 적금 해약하고 주식하다가 은행 금리 오른다고 바로 주식 다 팔고 예금 들고 이런 거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래서 거기 실적은 참고만 하시고,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매도한다 판단의 여부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 짓고요. 이따 마감 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마감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